대감, 사흘 안에 이 나라에 피반할 것입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요망한 소리를. 소인이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그리 말하였습니다. 강물이 말을 해? 이 미친 아이를 당장. 대감의 아드님이 지금 위험합니다. 동문박 주막 세 번째 방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시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간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그 대신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어느 이른 봄날의 이야기입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남쪽 강가 마을에 사람들은 이 강을 울음강이라 불렀습니다. 어쩐지 밤마다 강물 소리가 사람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그날 새벽 빨래를 하러 강가에 나온 마을 안악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온 나무 상자 하나가 강변 돌밭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자가 내려오면 죽은 사람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안악은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자 안악은 그만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어머, 살아있어. 애가 살아있어. 상자 안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마치 잠든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게. 뱃사공 노인이 달려와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 어떻게 이 찬 강물 속에서 살아있는겨. 기적이여, 기적. 아이를 마을로 데려다 뉘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별 다른 상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아이의 손에 꼭 쥐어진 것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강물 속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작고 둥근 돌이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돌 위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습니다. 아니, 글자라기보다는 물결 모양의 무늬 같기도 했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뱃사공 노인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눈 떴냐? 괜찮냐, 애야? 강이 저를 여기 보냈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노인은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아이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자신은 강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강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속삭여준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여. 강신이 씌었다는 거 아니여. 아니면 어디 귀한 집 자식이 버려진 거 아닐까. 그러나 아무도 아이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뱃사공 노인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마땅히 갈 곳도 돌봐줄 이도 없는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조선의 운명을 바꿀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뱃사공 노인의 집에서 살게 된 아이는 처음 몇 달 동안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강가에 나가 돌멩이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곤 했지요. 노인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뭐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또 강 보러 가는 거냐? 예. 강이 오늘은 많이 떠들어요. 강이 뭐라 하던? 이웃 마을 동쪽 논이 잠긴다고 해요. 사흘 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노인은 웃어 넘겼습니다. 봄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흘 후
정말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웃 마을 동쪽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노인은 그때부터 아이의 말을 흘려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이가 다시 뭔가를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 배를 타지 마세요. 왜? 강이 화가 났어요. 큰 돌이 숨어 있대요. 배가 다치래요. 노인은 그 주에 배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 강 상류에서 바위가 굴러와 강바닥을 막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만약 그 주에 배를 탔더라면 큰 사고가 났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강에서 건진 아이, 미래를 본다더라. 귀신 눈을 가졌다더라. 어떤 이들은 무서워했고 어떤 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를 빼고요.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강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강에 버려졌는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강은 그것만큼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노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얘야, 왜 울어? 강한테 물었어요. 제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고. 강이 뭐라 하던? 아무 말도 안 해요. 노인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노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멀리서 흘러왔습니다. 그 강물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다고 노인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이가 마을에 온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마을에서 제법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욕심이 좀 많다는 거였지요. 그는 어느 날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얘야, 너 미래를 본다면서 나한테도 좀 가르쳐 다오. 이번 가을에 어느 장사가 잘 되는지. 저는 강이 말해주는 것만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마음대로 물을 수 없어요. 야, 그럼 강한테 물어봐. 어서. 아이는 그냥 돌아서려다 잠깐 멈추었습니다. 손에 쥔 돌이 따뜻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몰라도요. 강이 지금 말하네요. 이번 가을에 비단 장사는 접으시는 게 좋겠다고요. 남쪽에서 큰 장이 서서 물건이 넘쳐난다고. 그러나 상인은 이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지요. 미래를 안다면 거짓말을 해서 자기만 이득을 보려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는 가을에 비단을 더 많이 들여왔습니다. 결과는 아이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남쪽에서 질 좋고 값싼 비단이 쏟아져 들어왔고 상인의 물건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지요. 화가 난 상인은 아이 탓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나한테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줬어. 저 귀신 든 아이가 날 망하게 하려고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피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화가 나면 이치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상인의 말이 퍼지면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사실은 나쁜 예언으로 마을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게 아닐까? 강에서 온 아이니 수신의 심부름꾼 아니겠어? 우리한테 재앙을 가져오려고 온 거야. 이장이 나섰습니다. 이봐, 영감. 그 아이를 계속 마을에 두면 안 되겠소. 마을 분위기가 안 좋아.
이장 어른,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아이는 그저 들은 것을 말했을 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요.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요. 귀신 든 아이를 곁에 두면 애기 든다는데 내가 어떻게 방치하겠소? 노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자는 척 누웠다가 살며시 눈을 뜨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자지 않고 창문 밖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이가 이 소문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가 강에게 물어봤을 것이라는 것도 나는 이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까요? 라고. 결국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면 아무리 옳은 말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와 뱃사공 노릇을 해서 모아둔 엽전 몇 냥이 전부였지만 노인은 아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 가면 혹여 아이의 출생을 아는 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사흘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다리 안 아프냐?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 길이 맞아요. 강이 또 말해줬냐? 아니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노인은 픽 웃었습니다. 강의 말이 아니라 자기 느낌이라는 게 어쩐지 더 반가웠습니다. 이틀째 저녁 두 사람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방 한 칸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야, 한양에 가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 모르겠어요. 강이 한양에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강이 왜 가라고 했는지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누구를? 그건 말 안 해줘요. 직접 보면 안다고.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저래 강은 말을 아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보통 잠꼬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 대신 어른. 노인은 아이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불을 더 단단히 덮어주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사흘째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성문 앞에 도착하자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음 보는 큰 성문이었지만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기다리던 사람처럼 고개를 들고 성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온 적이 있어요. 뭐, 내가 언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강이 말해요. 여기는 처음이 아니라고. 노인은 그 말의 뜻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곳이 바로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한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처음 며칠을 성박 여인숙에서 지냈습니다. 노인은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지만 아이의 출생에 대해 아는 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북촌 어느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가 어딘데? 강이 여기라고 해요. 문지기가 으르렁댔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 줄 알고 어슬렁거리는 거야? 당장 꺼져. 아, 저희는 그냥 지나가다가 대감님께 전해주세요. 강이 보낸 아이가 왔다고. 문지기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안에서 나오던 주인 어른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50살이 넘어 보이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편복을 입었지만
풍채와 눈빛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그는 멈추어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이 보낸 아이라 했느냐? 예. 무슨 강이냐? 우름강이요. 대감님도 아시는 강이에요. 그 순간 대신의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무언가에 얻어맞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우름강이라는 말에 반응했습니다. 대신은 오래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라.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집을 다시 방문하는 사람처럼 안채로 들어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노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이 집과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름강, 거기서 건져진 아이라 했느냐? 예. 몇 살이냐? 10살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쯤 된다고 들었어요. 대신이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누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그 돌, 보여다오. 아이는 돌을 내밀었습니다. 대신은 촛불 앞에 돌을 가져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감 어른, 혹시 저 아이를 아십니까? 대신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목이 막힌 듯 거칠게 헛기침을 하고는 말했습니다. 10살 전에 나는 이 아이를 강에 버렸소. 뱃사공 노인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용히 들어보시오, 영감. 나는 이 아이의 아비여.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대신은 천천히 끊어질 듯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는 조정에서 실각 위기에 처했습니다. 적들이 그의 집안을 뒤졌고 서자로 태어난 이 아이의 존재가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관비 출신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는 아이를 강에 띄워보냈습니다. 살라고. 당신 곁에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 후로 나는 단 하루도 편히 산 날이 없었소.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으니. 아이는 조용히 앉아 대신의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사죄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방 안을 꽉 채웠습니다. 강이 그랬어요. 이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무서웠던 거라고. 대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10살짜리 아이한테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감님,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셔야 해요. 갑자기 무슨? 대감님, 아드님이 위험해요. 동문 밖 주막, 3번째 방. 지금 자객이 있어요. 대신은 일어섰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반년 전
그는 뱃사공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이 아이의 예언에 대한 소문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위치를 콕 짚어낸 것입니다. 여봐라. 장정 6을 당장 동문 밖 주막으로 보내거라. 칼을 들고 가.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복들이 달려나갔습니다. 대신도 뒤따르려 했습니다. 대감님은 가시면 안 돼요. 내 아들이 위험하다는데. 대감님이 그쪽으로 가시면 궁에서 보낸 사람들이 이쪽 집으로 올 거예요. 지금 이 집을 비우시면 안 돼요. 대신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객, 그리고 집에 오는 사람들. 이것은 치밀하게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집을 비우면 집에 있는 무언가가 탈취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대신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누가 이 짓을 꾸몄는지 내가 아느냐? 강희 이름까지는 말 안 해줘요. 다만 아이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돌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이 집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셋이에요. 그중 한 명이 대감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대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2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동문 밖 주막에서는 방문을 막 열려던 자객 둘이 가복들에게 제압되었습니다. 대신의 아들은 위험을 모른 채 자고 있다가 경호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대신의 집 담을 넘으려던 3명의 사내가 마당에서 대신에게 딱 마주쳤습니다. 그중 한 명은 대신과 10년 넘게 교분을 나눠온 같은 파의 동료였습니다. 대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자네가 이 짓을 꾸몄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조정에 보고가 올라갔고 이 사건은 조선 역사에 기록되는 영모 미수 사건이 되었습니다. 훗날 사가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고변으로 조정의 큰 화가 미수에 그쳤다.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고 나서 2달이 지났습니다. 대신은 아이를 집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서자라도 자식이니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강이 그래요. 저는 한 곳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고. 대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에서 온 아이는 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른 봄 아침 3사람은 한양 성문 밖 강가에 나왔습니다. 얘야, 어디로 갈 거냐? 강이 가라는 곳으로요. 그거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아이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줍은 얼굴이 되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요. 노인은 눈물을 참느라 하늘을 봤습니다. 대신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아비 노릇을 못해줘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비가 자식을 버렸는데 어찌 괜찮겠느냐. 강이 그랬어요. 아버지도 무서웠을 거라고. 저도 가끔 무서우니까 알아요. 대신이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포옹이었습니다. 아이는 품에 안겨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3년은 조심하셔야 해요. 강이 그래요. 알겠다. 그리고 저 닮은 사람 보시면
그 사람 잘 봐주세요. 그 말의 뜻을 대신은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한양 어딘가에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 역시 버려졌으나 아이와 달리 강이 아닌 고아원에 맡겨졌던 것이지요. 훗날 대신은 그 아이를 찾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그날 강가에서 아이는 노인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다시 남쪽으로, 강이 부르는 곳으로. 노인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배고프면 말해라. 예. 다리 아프면 쉬어가자. 예. 그리고 강이 어디 가라고 해도 밥은 먹고 자고서 가야 한다. 예, 할아버지.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조용하게, 깊게, 오래오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아팠던 분 계실 겁니다. 버려진 아이. 무서워서 자식을 떠나보낸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이를 거둔 늙은 뱃사공. 사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야담에서 따온 이야기입니다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한 번쯤 무서워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기억이 마음 어딘가에 돌멩이처럼 남아 오래오래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아이는 강에게서 미래를 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대신에게 말했듯이 괜찮아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말이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요? 강은 기억합니다. 그날 강가에서 손을 잡고 걷던 두 사람을, 사과하지 못해 돌아서며 울던 대신을, 그리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웃어주던 아이를. 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어제도 내일도 우리 곁에서.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